왜 항상 마음이 공허하냐? 왜 항상 불안하냐? 왜 자꾸 아프냐? 이 모든 비밀이 엄마 뱃속 트라우마인데, 그거 어차피 조금 이따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할 때 다 설명드릴게요. 그거와 관련 있습니다. 자, 요거 읽어보시죠. 자, 뭔지 알겠죠? 내가 상처받은 사건, 그 사건에서 상처받은 감정, 그 사건 겪으면서 들었던 부정의 생각, 이게 핵심 주제고, 이걸 EFT로 풀어야지 육체 증상이 사라진다. 그게 뭐 암이든 발목빈 거든 뭐 척추협착증이든 당뇨든. 예. 자, 이거 보시면은, 예. 육체 증상. 이 육체 증상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암이든 당뇨병이든 그 관련된 사건, 예. 감정, 생각. 그래서 저는 줄여서 육사감생이라고 하는데, 육체 증상 뒤에는 그걸 만든 인생의 사건, 감정, 생각이 있다. 자, 따라해 보시죠. 육사감생. 이건 머릿속에 박아놓고 사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콕 박아야 됩니다. 그럼 뭐 사건, 감정, 생각 찾는 질문이 이제 바로 이 질문인데 읽어보시죠. 쭉 나온단 말이죠. 뭐 예를 들면 난청생기 의무협에 그때 뭐 힘든 거 뭐 있었어요? 이러면 이제 뭐 돈을 떼었다든지 뭐 사업이 망했다든지 뭐 마누라가 도망갔다든지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요거 예, 읽어보시죠. 뭐 쭉 나오죠. 뭐 3번 예. 네, 그러면 이제 나오죠. 이제 바로 옆에 있죠. 남편, 아들, 시어머니, 나 자신. 나는 안 태어나야 했어. 이런 생각까지 들잖아요. 자,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4번, 예. 내가 모든 경험 패턴이기 때문에 비슷한 거 쭉 나오거든요. 돈 떼이는 사람 평생 돈 떼이다가 갑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 하면 평생 거짓말 하다 가요. 왜냐면 그 패턴 그대로 살다 가거든요. 예. 그 다음에 기죽는 사람 평생 기죽다가 가요. 그럼 그게 어렸을 적 어느 순간 패턴이 형성된 거거든요. 근데 그 패턴은 8살 이제는 이미 형성이 됩니다. 그 패턴이 엄마 뱃속에서 한 절반 형성되고 나머지 절반이 8세까지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때 상처받았던 것들이 그 사람의 일생을 지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8살까지 겪었던 경험들이 내 전체 인생의 설계도로 작동한다. 기초 프로그램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그때 사랑을 제대로 못 받거나, 뭐, 가정불화가 있었거나, 아니면 뭐,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뭐, 나한테 제대로, 뭐, 예를 들면 애를 안 낳으려고 하다 낳았다거나, 뭐, 이런 경험들을 받으면은, 이제 그게 나의 어떤 무의식에서 그 생각, 감정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죠. 그게 인생관이 되죠. 그때 엄마한테 환영을 못 받으면 나는 못 낳았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나를 싫어한다.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쫙 박치하는 거죠. 뭐 조금 이따 엄마 뱃속 트라우마 할 때 설명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건 육체 증상할 때 많이 하는 질문인데 읽어보시죠. 자, 사감성 중에 감정 생각 묻는 거. 자, 읽어보시죠. 아픈 것 자체에 대한 생각, 감정이 있거든요. 계속 아프면 어떡하나, 뭐, 더 아프면 어떡하나. 특히 뭐, 오십견 같은 거는 이게, 이, 팔을 못 쓰니까 화장실에 가서 뭐, 볼일도 못 보고, 아침에 옷 입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자주 쓰는 부위, 계속 써야 되는 부위가 아프면 어마어마한 짜증이 있죠. 근데 그 짜증, 대표적인 게 오십견.
그 다음에 통풍 같은 거. 왜냐면 걸어야 되는데 아파서 디디질 못하니까 아픈 거 곱하기 짜증. 근데 아픈 거에 짜증이 더 붙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프다고 짜증내면 짜증낸 만큼 곱빼기 아픕니다. 이걸 잘 모르시던데, 예. 아프다고 짜증내거나 아프다고 무서워하는 거는 그 증상을 키우거나 지속시킵니다. 예를 들면 암 환자 중에 암 오진 받아서 죽는 환자도 종종 있어요.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오진 받아서 그걸로 죽는 사람들 사례도 제가 여러 건 봤어요. 예. 반대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 암이 확 다 퍼져가지고 의사가 그냥 암이 확 다 퍼지면 그냥 배를 걷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그러고는 수술 잘했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족들한테만 얘기하고, 근데 그 환자는 이제 수술 잘 된 줄 알고 살아남은 거야. 그런 경우도 있고, 자기 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치명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고, 아주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예. 그 다음 6번, 요거 한번 읽어보시죠. 이게 암 환자분들 제가 수백 명을 해보면서 암을 만들어내는 심리적 패턴을 제가 찾았는데, 한 수백 명 했으니까 이제 패턴이 보이겠죠. 첫째,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두 번째, 애정 결핍이 심해서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세 번째,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다. 다시 정리하면 스트레스가 많다. 첫째. 두 번째,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 세 번째,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어서 그 일을 안 하고 싶다. 그래서 스트레스, 사랑과 관심 필요, 일을 하기 싫은, 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2, 3주 전인가, 저기 어디 부산에서, 나이도 젊은 사람이, 한 40 정도 된 사람이, 남자분이, 방광암이라고, 원래 표재성 암이면 긁어내면 되는데, 긁어내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암세포가 근육층까지 뚫고 내려갔다 이거죠. 그래서 방광을 떼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멘붕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물었죠.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을까. 건축 현장 소장인데, 이 사람이 엄청 소심한 사람이에요. 건축 현장 엄청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욕도 못하는 사람, 욕하고 삿대질하고 이래야 되니까 사람이 완전히 죽을 지경인 거예요. 소심한 사람이. 스트레스가 심하다. 그 세 번째. 자기 소심한 사람 맨날 싸우는 거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또 물었죠. 당신 하기 싫은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하기 싫어 죽겠습니다. 목구멍 포도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죽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물었죠. 당신 많이 외로운 것 같은데, 부부관계하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애정결핍이 있어. 아들 셋인가, 하여튼 3남매인가 그런데, 막내예요. 엄마가 근데 이제, 집안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보험인가, 영업인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맨날 집에 혼자 있었대. 나이 차이도 많이 나. 어렸을 때 애정결핍. 그리고 지금 부부 사이가 안 좋아. 애 꼬맹이 하나 있는데, 애 키운다고 이제, 와이프는 이제 지쳐가지고 자기 오면 짜증내고, 나 좀 봐달라, 이러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나도 아프니까 관심 좀 줘. 두 번째. 그 다음, 일 이제 더 못하겠어. 그러니까 암이 딱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심리적 역전이죠, 이제. 이 병이 있어서 좋은 게 있다면 대표적으로 뭐냐? 사랑과 관심을 받는다. 두 번째, 하기 싫은 일을 안 할 수 있다. 이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안 낫는 병은 전부 사랑과 관심을 일단 받고 싶고, 또 하나는 이 일을 이제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용기가 없는 거야. 딴 거 해서 먹고 살 용기는 없고, 이거 안 하면 굶을 것 같고, 근데 죽어도 더 이상 이 일을 못 하겠고, 그럴 때 암이 딱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기 싫은 일 한 5년, 10년 하면 암 잘 생겨요. 제가 해보니까. 암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을 5년, 10년 이상 하고 있다. 예. 그 외에도 뭐 많죠. 복수심. 전에 오셨던 60대 가남 여자분인데, 가남인데 와서 가남 얘기는 안 하고 남편 얘기만 해. 왜냐하면 그 가남이 3년 전에가 생겼는데 그때 남편이 바람났을 때거든. 남편이 바람났는데 이제 그 바람난 남편에 대한 분노. 예. 남편이 책임질게 이혼하자 전 재산 반 줄게 이렇게 나오니까 이분이 멘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달려가서 살게 됐는데 이제 그러다가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두 달인가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상태가 나빠져서 이제 안 왔는데 뭐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게 와가지고 내가 죽으면 남편이 뭐 재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뭐 안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남편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 분도 있었고 또 전에 왔던 한 60대 아주머니 소화기가 나빠가지고 몸이 삐쩍 말랐어요. 뭐 먹지도 못하고 뭐 소화도 안 되고 완전히 뭐 뼈만 남은 몰골로 왔는데 이어부터서 몇 번 해가지고 좋아졌거든요. 좋아지니까 슬슬 이제 겁이 나는 거야. 지금 아프니 남편이 연하에다가 바람둥인데 지금은 이제 자기가 이렇게 아파 죽어가니까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저건 대놓고 묻더라고요. 제가 다 나으면 남편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안 오더라고요. 좋아지니까 살 붙으니까 이제 겁나가지고 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저 말기 암 환자분 여러 분 했는데 그중에 몇 분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당연히 돌아가신 분이 있는 건 당연한 건데 말기 암이니까. 근데 왜 돌아가셨냐? 두 분이 기억나는데 한 분만 설명드리면은 일단 살고 싶은 의욕이 없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한 50살까지 평생 남편 뭐 술 먹고 도박하고 바람피고 어렸을 때 부모는 날 구박하고 내 평생 50년 동안 사는 게 즐거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살아서 뭐하게 이 생각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전에 한 60대 아주머니가 뭐 7남매 8남매 되는데 뭐 딸인데 돈 없다고 너는 학교 가지 마라 이래가 중학교도 못 갔어요. 그때 인생을 포기했대. 그리고 뭐 대충 살다가 이제 결혼했는데 남편은 뭐 성질도 우락부락하고 뭐 정도 안 들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살다가 이제 간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왔는데 뭐 그냥 대놓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살아서 뭐 하겠어요. 뭐 죽을 때 안 괴로웠으면 좋겠어요. 뭐 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부터 해가지고 6개월 산다고 했는데 한 2년 가까이인가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 아들은 뭐 엄마 이제 살아났다고 좋아하고 그랬는데 근데 복수가 가득 차고 다리에 부종이 심해가지고 다리에 코끼리 달리고 배가 이만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다 빠지고 나중에는 거동도 못 하시던 분이 운전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분이 기본적으로 삶에 대한 의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나을 수 있을 건가 제가 이제 의문이 들었는데 몇 년 지나서 제가 확인을 전화를 해봤죠. 그 아들한테. 그 아들이 제 후배거든요. 했는데 어머니는 어떠냐 그러니까 1년 전에는 뭐 아주 좋다고 기뻐하고 그랬었는데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예감이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면 생사도 보입니다. 이게. 나을 사람과 안 나을 사람이 보입니다. 그냥 초심이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핵심 주제. 핵심 주제를 보니까 병에서 인생이 보이죠. 뭐 또 뭐 그렇게 심각해지고 그러세요. 심각하게 살지 말라고.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심각해지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사느냐지. 예.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행복하게 살아라. 왜냐? 첫째, 어차피 내일 다 죽을 거니까. 나만 죽는 거 아니니까. 두 번째, 어차피 방법 없으니까. 셋째, 어차피 내일 일이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건 한번 쭉 보세요. 예. 심리적 문제에 대한 핵심적 찾기. 700쪽을 오늘 어떻게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엑기스만 뽑아드립니다. 엑기스. 그 다음에 이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EFT하기. 이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제가 처음 한의사 할 때 이제 제일 괴로웠던 게, 뭐 아프다고 표현하는데 전부 다 여기가 스묵스묵해요, 모르고. 제가 청주에서 1년 동안 한의사 한 적이 있는데, 거긴 또 그쪽, 여기가 뭐 슴슴해요, 모르고. 하여튼 연세 드신 분들이 뭐라, 이게 외계어예요, 외계어. 아픈 게, 그러니까 이제, 그래 전부 자기 나름의 그 비유적 표현인데, 뭐가, 뭐, 스물스물 기어다닌다 그러고, 뭐, 여기가 뭐, 등골이 서늘하다 그러고, 뭐. 근데 이제, 의학 교육에서는 그런 거 싹 무시하거든요.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그 호소, 감정은, 현대의학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진 찍어가지고 뭐 보이냐, 안 보이냐, 뭐 피검사에서 뭐 수치 있냐, 없냐인데, 근데 EFT는 환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검사 결과가 뭐 어떻고 뼈가 부러지고 안 부러지고 그건 둘째 문제고, 그래서 참, 가려운 데를 싹싹 긁어주는 치료입니다, 이게. 환자가 말하는 그걸 그대로 얘기해서 EFT 하면 되거든요. 자, 읽어보시죠. 자, 요런 비유적 표현, 떠오르는 비유적 표현을 생생하게 이렇게 쭉 표현해서 쓰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이건 육체 증상인데, 심리적 문제도 비유적, 어떤 이미지나 비유가 떠오릅니다. 어제 했던 분은 항상 외롭고 불안한 분인데, EFT 하는데 갑자기 뭐, 또 병아리 있잖아요. 병아리 한 마리가 동네 개들한테 쫓겨서 막 달아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다 피하고 나서 막 숨을 헛떡거리면서 이러는 모습이 떠오른다. 그게 자기 자아거든요. 그 병아리가. 그리고 동네 개는 뭐냐면 자기 만난 사람들이에요. 항상 사람들이 무섭고 두렵고 자기는 이제 그 병아리 같고 그런 느낌이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 모습이 떠오른다 이거예요. 그럼 그럴 때 또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시죠. 나는 동네 개들한테 쫓겨서 도망다니다가 겨우 피하고 나서 숨을 헐떡거리는 병아리 같지만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동네 개들한테 물어 뜯길까봐 죽을까봐 무섭고 불안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겨우 피하고 나니까 이제 기진맥진해서 온몸에 경련이 일어난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동네 병아리로 살려니까 사는 게 너무 버겁다. 여러 줄 쫙 하시면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방법을 치료를 하는 게 바로 이제 자유현상입니다.
정신분석이나 이제 프로이드 심리치료를 정신분석이라고 하고 칼융이 하는 방법을 분석심리학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사람들이 카우치라고 하는데 쭉 눕혀놓고 자유롭게 또 자기 문제와 관련해서 떠오르는 뭐 이미지들을 떠올려보라고 해요. 뭐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텅 빈 곳에 아무도 없는 텅 빈 곳에 혼자 있는 느낌이 드네요. 막 헤매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거 아주 예쁘게 쭉 하시면 됩니다. 그게 무의식의 정도거든요. 자,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제 쭉 예쁘게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가슴이 바위보다 작은 돌덩어리, 바늘이 아니라 뭉툭한 볼펜, 이렇게 쭉 바뀝니다. 그럼 바뀌는 거 가지고 또 하면 됩니다. 자, 그럼 해볼까요? 이제는 가슴을 바위보다는 작은 돌덩이가 누르는 것 같지만 나는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작은 돌덩어리가 누르는 것 같다. 작은 돌덩어리가 누르는 것 같다. 작은 돌덩어리가 누르는 것 같다. 그래서 쭉 하면 또 바뀝니다. 그런데 심리적 역전이 있으면 변화가 안 생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거 내가 왜 아파서 좋은 게 뭐냐, 아파서 얻는 이득이 뭐냐, 이걸 쭉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나는 때도 있고 잘 생각 안 나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잘 찾는 게 기술입니다.